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정식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이성문 교육감의 1조 2,800억 원의 예산,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시백 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조 정교조 제주지구 정책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의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정책기획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성문 교육감님의 예산 운용의 특징, 우리 강시백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특징. 예. 한마디로 주먹구구시다. 예, 주먹구구다. 네. 예.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예산 간단히 말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예산 운영은 효율성과 균형성을 네. 전제로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이 어긋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목적에 맞지 않은 예산 집행. 예. 교육청의 교육학에 관한 목적이 있는데 예. 교육비 목적에 맞지 않은 지출이 너무 예. 많아서 예. 문제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예. 엄청나게 증가해서 예. 이게 우리 제주도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평가를 예. 어쩔 수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좀 각박한 평가를 하셨는데 네. 우리 정영조 정책위원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낙제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제주시 동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예.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당 수업 실수, 예. 제주시 동지역 특히 학교들이 심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순회 교사가 너무 많아서 예. 생활지도나 그다음에 학교 평력 이런 것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그 읍면 지역에 또 그 보건이라든지 네. 영양 또 그다음에 유치원 선생님들 네. 그 부족한 문제들 이런 네. 것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틀 전인가 그 교육청에서 설문조사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도민들이 학교 폭력이 제일 심각하다. 그다음에 사교육비, 예. 인권 존중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네.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거는 이렇게 전국 1위의 가장 열악한 교육 여건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부모님들이 이렇게 네. 질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네, 우리 실장님 네, 어떻게 우리 평가하고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자평을 한다는 것이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은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일단은 예산은 알뜰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러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만은 네. 모든 평가는 도민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그 도청과 다르게 우리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좀 단조롭게 돼 있죠. 자체 수입은 거의 없고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 이전 수입이 많은데요. 예. 어떤 세입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예. 대부분은 이존 이제 재원에 예.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재원이라 해봐야 예. 그 전에는 우리 고등학교 수업료 또 이렇게 증수를 예. 할 수 있어가지고 조금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예. 없어졌고 대부분이 하여튼 중앙정부 이전 수입과 교육청 예. 전출금으로 이제 편성되어 있음으로 생각했으면 네,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예. 국가 정부의 그 수입하고 네. 자치단체 세입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이제 중앙정부와 이제 자치단체 이전 수입 비율은 이제 94.8%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자체 수입이 한 1.4%. 예.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업이 한 3.8% 정도 되고 예. 있습니다. 강시비 위원장님은 이런 세입 구조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약 한 1조 1,400억. 그렇죠. 지방정부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자체 수익은 한 159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상당히 좀 세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위원장님 입장에서 물론이죠. 보더라도. 네. 우리 원래 이 교육비는 예. 세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전비를 근거로 하죠. 예. 우리 국가의 이전비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 이전비. 그렇기 때문에 세입 구조가 단순할 수밖에 없는 예. 것이고
또 그래서 이 교육비 특성이 예.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네. 단순하면서도 경직성 경비라고 네. 큰 틀에서 말할 수 있죠. 그 다행히 그 1, 2년 전인가요? 그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3.5%에서 5%로 좀 3.6%. 3.6%에서 네. 5%로 좀 상향이 됐는데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한 200억 정도 됩니까? 이게 그렇죠. 좀, 1년에 한 층층이 200억 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몸소 느끼실 예. 겁니다. 예. 셨을 겁니다만 이게 그 3.6%, 1.4% 상향됨으로 인해서 예. 지방자치 이전비가 170억에서 200억 정도 예. 이게 해마다 예. 들어오고 있고 지방 세수가 많이 거칠 때마다 또 예. 증가될 것이고 예. 이제 지방 세수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겠죠. 그러나 170억, 200선은 항상 예. 유지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경주 의원님, 예. 그 교육 예산이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예. 뭐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 대표적으로 도청에서 저번에 한 200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도내 학교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교통안전 시설을 하는데 아주 모범 사례들이 1억에서 네. 2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청에서 준 돈을 즉각적으로 사용해서 네. 빨리 협력해가지고 교통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저번에 에어올고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조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이 많고 적음도 중요합니다만은 예. 즉각적으로 학생들의 문제와 학교의 지역사회 문제를 바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이 돈 문제는 둘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조 2천억 예산인데 이번에도 추경에 2019년도 추경에 1,000억 원 정도가 또 그 예. 1차 추경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돈 중에 뭡니까 이 그 학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의 직접적인 문제들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즉 시설비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 동지역에 갑자기 인구가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네. 대책들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 그 교육청에는 경직성 예산이 많죠. 예, 그 그렇습니다. 가용자원하고 그 정책 예산 이런 네. 경직성 예산하고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저희 교육청이 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 뭐 인건비를 예. 포함한 경직성 경비가 한 65%가 되고 예. 나머지가 35%입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35%로 이렇게 교육 환경 시설비라든가 어떤 정책 예산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지금 네. 제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2018년도 예산의 결산 기준으로 보면은 예. 이 경직성 경비가 70% 이상 차지해요. 예. 지금 30%가 남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적재적소에 못 쓰다 보니까 예. 편중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런 예. 불용액 처리가 많이 나오는 예. 것이고 경직성 경비를 충분히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지금 경직성 우리 유연한 경비에 쓸 수 있는 소위 교수학습 활동비 같은 예. 그리고 인건비 이런 인건비 좀 우리 학교 재정 지원 예. 이런 부분에서 재정 투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좀 더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그렇죠. 필요하다. 예. 예. 예,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지난해 2018년도 이제 교육청 예산 결산 현황을 보면 세계 잉여금이 2,500억에 달하고 순세계 잉여금도 746억인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겁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예산 편성 이제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살펴봤더니 원래 순세계 잉여금이 746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이 불용 사유를 보게 되면은 초과 세입은 한 7억 원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인건비성 이제 경비가 남아 돌아가는 게 이제 168억 원이고 예. 그다음에 다목적 체육관 사업이 160억 원. 예. 그다음에 시설비 사업비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 239억 원. 그다음 예비비 미집행액이 43억 원. 그다음 기타 사업성 경비를 예. 이제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그것도 129억 원이 돼서 합치니까 이렇게 746억이나 되었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은 이 불용액이 많은 문제, 세계 잉여금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시면은 예. 인건비가 168억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인건비가 168억이 지금 지출을 못했다는 얘기죠. 예.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공무직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 인건비 상승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뭐 과다를 떠나서 예. 이게 조정을 하면서 증액을 할 수가 있는데도 이런 여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예. 그래도 이게 안 하고 있고요. 이거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 계약이라든지 시설비 이 문제는 예. 다른 방식으로 이 시설비를 책정하고 예.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예. 그 집행도 하도 가능한데도 예. 이걸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행적인 시설비를 몽땅 한꺼번에 편성해 놓고 그걸 지금 처리 못해서 불용하는 이런 상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위원님은 우리 교육청의 결산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 예. 그 교육청의 예. 사업하고 예산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주요한 사업을 결정할 때 그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교육 주체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가장 우선시되고 시급한 데를 교육 관료들이 몰라요. 예.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절실하지 않고 의지도 별로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네.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뭡니까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그룹하고 네. 의회랑 그다음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전문가 그룹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신재주권에 학교가 없는 문제라든지 네. 동지역이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네. 오래된 문제거든요. 예. 그거를 해결할 그 주체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관련은 교육청 세출 항목 중에 인적 자원 운용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네. 있는데 2017년, 18년 되면서 비율이 오히려 줍니다. 예산액은 늘어나는데 비율이 줄어요. 예. 준다는 얘기는 충분히 평균적으로 인력 자원 운영하는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쓴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돈이 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절실함을 빨리 파악을 해서 예.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실장님, 그 조금 이 교원단체나 우리 학부모들이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학부모라든가 뭐 교원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충분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어떤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교육청에서 중기 재정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이 심의도 받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말이 5년이지 사실 그 세입 규모에 따라서 사실 매년 변경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는 별도로 주민들이 예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네. 우리가 좋은 이제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네.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네.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그 교육 주체들하고 이렇게 사전에 예산 수립 단계에서 조금 더 그것도 필요합니다. 의견 수렴하는 그런 단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필요하고요. 예, 예. 더 중요한 것은 예. 이 예산 운영은 지방재정법에 보면요. 예. 이 성과 중심 예산 네. 운영을 의무화시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서 이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졌고 네. 효율적으로 써서 네.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도 1년마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 예산 이 평가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까지도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요. 그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중기 재정 계획도 제가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요. 이게 갑자기 2017년에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1,000억 이상 이렇게 불어날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또 줄어들 것도 계산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2025년까지 제가 보고 왔는데요. 이 얘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성과 예산 제도를 제대로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부터 기인된 원인이고 예. 그때 바로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또 의회의 지적 사항들을 받아들여서 이 예산 정책 수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예. 실장님, 그 예전에는 우리 교육청도 상당히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저기 부채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이제 교육 재정의 호황은 끝났다. 앞으로 재정위기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래서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네. 강구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이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들 흔히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교육 체계에 지원되는 예산도 앞으로 계속 이제 증가 추세로 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릴 것 같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시설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예산을 마련해서 집행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재정 안정화 기금을 이렇게 마련해서 미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조례가 올해 12월에 개정돼서 종전에는 5% 이상을 비축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이것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한정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정영조 위원님, 그 교육감님의 재량 예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재량 예산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들이 있는데요. 그게 좀 적절하게 교육 현장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선심성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재량 이런 단어들은 예전에 권위주의 시대에 뭐 이렇게 선거하려고 뭐 건물 하나 지어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관행상.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져야 되고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그 뭡니까? 도교육청의 전문직이라든지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교육 예산이라는 것은 당장의 학부모들이 지금 학교 폭력, 그다음에 사교육비 인권 존중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위학교의 학생과 교사의 교육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데 집중해야 되죠. 교육청이 사업을 하는 게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량이라고 하면은 해서 어느 학교 순위 매겨가지고 돈 더 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일들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 예산을 분석해보면 교육감님의 그 풀성 예산. 그렇죠. 어떤 세부 항목이 없는 그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있죠. 그게 요즘에는 뭐 재량사업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특별교육재정수요비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 뭐 교육청에서 사업 허락을 주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그 참 불효급하게 학교에서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 때 교육감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복 같은 똑같은 사업인데 재정 들어가고 정책적으로 들어간 사업인데도 또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이 부분보다도 저는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의 예산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진단을 해줘가지고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제주도교육청이 미리 파악을 해서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분명하다. 이유가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재정이 풍부한 이유가 딱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원인 제하고요. 첫 번째 원인은 누리과정을 이제는 이 지방교육청이 부담을 하던 것을 이제는 국가 부담하게 됨으로 인해서 2016년부터 150억에서 170억 이 정도의 예산이 그대로 지금 사용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 말씀하셨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3.6%가 5.5%로 그냥 5%로 상향됨으로 해서 약 200억 정도 이렇게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이 원인들이 또 하나 제공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가 호황을 한 3, 4년간 누렸잖아요. 금년까지 연장이 되고 다음부터는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주도의 세수가 10%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전 이전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년에 1,000억 이상이 증가된 거예요. 이거는
이걸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제주교육청이 어떻게 쓸지 몰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과다하게 시설비에 그걸 막 몰아넣는 거죠. 예. 예. 이렇게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우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도와 교육청이 어떤 협치를 하면서 예. 하나씩 풀어갔으면은 좀 덜 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예. 들고, 성과관리제, 이런 성과관리제를 철저히 시행할 필요성이 여기서 또 대두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예산이 상당히 좀 풍족하다 이런 네. 이야기인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좀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아이들에게 교육 현장에 잘 쓰여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이제 써야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뭐 몇 년도까지 성면 제거라든지 그다음 내진 보강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찔끔찔끔 내려주는데 우리는 이런 이제 예산을 가지고 빨리 앞당겨 가지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교육비도 물론 정액해서 편성은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학교 시설 사업 개선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 예. 지금 교육공무직이 내일 모레인가요? 이제 어떤 파업이 예고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그 인건비를 좀 증가시키고는 있지만 아직 그 눈높이의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의 교육공무직 분들이 많은 직종에서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예. 그 저번에 교육감 재선하기 전에 그 학교 비정규직 노조하고 이성문 교육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예.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일 때는 그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렇게 예. 합의를 했었고 최근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방교육청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국무회의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16개 시도의 그 평균 수준에서 제주도교육청의 각 이 공무직 분야별로 여건이 안 좋으면 평균 수준으로는 빨리 제주도교육청에서 끌어올려야 된다. 그거는 이제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 정도로 노력을 하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7년, 18년도에 전체 세출 예산 중에 인건비가 비율이 전체 세출 예산 중에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대적인 변화하고 전혀 맞지 않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빨리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한 반에 40명씩 공부하거든요. 중소도시 평균이 한 27명, 8명입니다. 좋은 대학을 진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장님, 이성문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이 비정규직 문제, 우리 교육공무직들이 계속 어떤 임금 문제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좀 나아졌습니까? 어떻게 좀 아무튼 아직도 만족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매년 여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임금 협상을 벌이면서 처우 개선에 이제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 정부도 이제 공무원이 80% 수준까지는 임금을 이렇게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게 우리 교육청만이 문제가 아니고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이제 안고 있는 문제라 가지고 하루 빨리 원만히 해결돼서 아무튼 이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걱정 없이 이렇게 학생 교육에 일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 공무직도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좀 국가 차원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좀 예산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이 공무직은요, 지금 행정직과 거의 대등하거든요. 지금 제주도 현실에. 그래서
우리 교육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 학생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서 예. 부수되는 많은 활동 중에서 예. 없어서는 안 될 인력들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급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서 인력, 뭐 보건 인력까지 예. 전부 다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관리 인력들 이게 예. 필요한 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건 정부나 지자체 또 교육청에서 이건 문제 있는 것이고, 예. 예, 우리 아까 우리 정 시장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인건비가 해마다 그 비율이 줄어들어서 2014년도, 13년에 57%까지 상향이 됐었는데 이제는 40%로 내려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다라고, 예. 인건비가 많이 든다라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예. 문제는 이게 전국과 같이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렵고 좀 힘든 것 같은데 제가 교육감이면요. 예. 예, 과감하게 뭐 다른 타시도는 내버리고 우리 제주도의 국제 수준의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예. 예, 충분한 대우 예. 원하는 대우 100% 원하지만 50% 정도로 과감하게 들여서 안정적으로 예.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말할 교육감. 좀 더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성문 교육감님이 주요 정책 중에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이제 무상급식 네. 그리고 무상교육이 되고 있는데 무상급식은 작년 하반기부터인가요?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네.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튼 우리 무상급식을 위해서 그 도에서 통큰 결단을 해 줘가지고 이렇게 전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급식과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가 40%, 우리 교육청이 60%를 부담해서 이렇게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뭐 교복이라든가 뭐 수학여행비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그 어떤 무상 교육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성문 교육감은 교육복지에 관련하는 아무튼 전국적으로 이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무상 교육도 그렇고 이제 4대 난치병을 앓고 있는 그 학생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 4대 질병 학생 일회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예. 다자녀 가정 예.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교복 지원도 원래는 2020년부터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바람에 올해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예.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교육복지에 관련하는 타시도보다는 이제 선도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교육감님의 무상교육이나 이런 그 무상급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우리 교육복지특별도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감이 정책이 예. 이게 뭐 선호, 호, 불 이렇게 떠나서 예. 예, 정책적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들이 뭐 복지 분야에 한 4-5가지가 되고 예. 그 다른 분야까지 한 7가지가 되는데 예. 이게 저는 그냥 무비판적인 것이 아니고 예. 이런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예. 교육특별자치도 무상 시리즈를 추진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있습니다. 틀에서는 같이 동의를 하시는군요. 예, 그렇죠. 지금 예.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 교육감이 들어서 가지고 2014년도에 복지비가 우리 유아교육 진흥 전체 우리 교육 제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9%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예. 이것이 2018년도에 들어와서 13%를 넘고요. 2019년도에는 14%를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2020년도 결산이 되면은 예. 19년도 결산이 되면은 약 18% 내지 19% 지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교육청의 총 세출 예산 규모에서 예. 20%가 예. 복지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 교수학 활동비에는 지금 현재도 11%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상향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여기에 이 제주도교육청의 목적은 예. 교육학에 관한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교육비 특성이 바로 그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지비가 20%를 넘고 주 목적인 교수학습 활동비가 11%에서 12%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균형적인 예산 감각과 교육 효율성, 그 목적에 위반되는 예산 집행 운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정을 좀 하고 예.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는 교수학습비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남아있는 가용 예산들이 많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이제 미래 세대를 살아갈 우리 예. 아이들이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다음 기회에 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비의 예산 투자가 예. 좀 더 필요하다. 우리 정영주 정책위원님은 이 복지 예산이라든가 이 무상교육 이런 것들이 좀 교육 현장에 좀 체감으로 다가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가면 다 국가에서 책임지듯이 당연히 학생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건 당연한 거고 예, 그걸 뭐 선거에 이용한다든지 선거 이미지상 네. 막 한다든지 그걸 뭐 과대 선전한다든지 오히려 지금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얘기하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만 있는 그 지나친 아주 그 뭡니까 고교 입시 예,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인권 존중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뭐 일부에서도 사고가 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아까 교수학습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런 데다가 더 투자를 하고 그런 데다가 더 선전을 해야 돼요. 예, 요거는 지금 시대가 예전에 급식이라든지 뭐 이거 무상 시리즈 나왔을 때 이 시대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예, 때문에 당연한 거고, 예산이고. 예, 예.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학교는 그 누가 시혜적으로 돈을 줘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예, 돈 얼마 주고 뭐 해서 그거를 뭐 쓰고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학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교육하는 기관. 그럼 교육하려면 학생하고 교사들하고 관계가 좋아져야 학교 폭력도 없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고교 입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서열화 문제도 해결하고 해야 뭡니까 사교육부도 줄어들 거고 이렇게 네.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빨리 듣고 예,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빨리 반영을 해서 예.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 예. 실행을 해야 될 거라고 예. 봅니다. 무상교육도 좋지만 어떤 그 교육 현장에 정말 가렵고 필요한 부분들을 골라서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투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그 강세백 위원장님과 정영적 위원님이 예, 이 교수학습비를 더 많이 편성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합니다. 교육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교육은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교육 복지도 이제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정영조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고위 문제도 우리 이미 연합고사를 폐지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되었으면은 우리가 더 한층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즐겁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앞으로 교수학습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그 이성문 교육감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 네. 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좀 내세웠는데요. 예. 어떻게 좀 아이들이 행복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집회상으로. 일단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학교 생활 만족도는 상당히 이제 높은 것으로 이제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뭐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예.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노력을 예.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위원장님, 예. 그 지금 그 우리 무상 교육 그리고 예. 복지 특별자치도 이를 수행을 하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한나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예. 이 대표적인 그 슬로건을 해결하는 것이 교육복지 특별도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나이도 포기하는 것이 우리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세금을 나눠주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냐. 이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인성을 순화시키고 교육적 미래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핵심 역량들을 길러주고 이런데 교수학습비에 투자하면서 이 아이들의 다양한 이탈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것이 이 교육 복지냐 이런 논란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이제는 아까 우리 정 실장님 말씀한 것처럼 먹고 입고 하는 문제는 이건 인간의 기본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의 목적대로 교육청이 설립 목적이 학생 교육 아닙니까? 이 교수학습비에 올인해서 투자하는 것이 맞다. 20% 정도면은 우리 전체 예산 20% 정도면 충분히 고교무상까지 됐고요. 교육비 다 되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우리가 학교 폭력이 사라집니다. 교수학습에 매진하고 교수학습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사라지거든요. 중도 탈락 학생이 한 해 200명 정도 중고등학생만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게 이성문 교육감 시절에 1,500명 가까이가 탈락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냥 지금 현재 사회에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건 한나이도 포기한 정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광고한다는 것은 이제는 시대가 좀 떠났기 때문에 교수학습에 투자를 하면서 우리 예산의 균형 감각도 찾고 효율성도 찾고 그래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영주 의원님은 우리 교육청이 그 예산을 어떤 그 미래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좀 우선순위에 맞게 좀 적절하게 좀 쓰여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들이 좀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작년도에 2018년도에 그 이기 교육감이 돼가지고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도교육청 각 기관들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제주도의 용역 그 보고서 결과를 보면 도내 학교 중에 그 행정실무사나 어떤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채용한 학교와 그러지 않은 일반 학교 160개를 비교를 해봤더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1시간 정도, 일일 1시간 정도 그 애들하고 상담이라든지 그러한 시간에 일반 학교에서는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도 전국 1위의 주당 수업 시수라든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제주시 특히 동지역에서 그렇게 과중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관계가 형성이 예전보다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미리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다가설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서중에서 근무합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점심시간 1시 10분에 회의를 합니다. 일주일에 다른 시도보다 선생님들이 1시간씩, 2시간씩 더 수업을 하거든요. 행정 업무도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제주도가 굉장히 많다.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빨리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학교폭력, 사교육비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구를 많이 해서 이거를 시행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그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 학급당 학생 수를 좀 더 감소시켜서 우리 교원들이 학생들하고 좀 더 친밀감 있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전적으로 이제 동의는 합니다. 다만 우리 제주도의 그 여건상 그 동지역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교 체제 개편을 해서 찾아가는 읍면 지역 이제 고교 체제로도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하지만 아직도 상당히 동지역이 급당 이제 학생 수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같아서는 우리가 당장 이렇게 정원을 늘리고 싶지만 교원 정원은 이 정부가 갖고 있어서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10% 정도는 교육감 대량으로 정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계류 중에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 학교에 지금 공기청정기
제주도도 우리 상반기에 상당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명 교실이라든가 이런 교육 환경 개선 예,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그 있습니까? 공기청정기를 아마 거의 90% 예. 됐죠? 거기 다 들어가 있고 우리 성면이나 내진 보강 사업은 예.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고 예. 지금 한 30% 정도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 예. 한 36% 목표를 하고 있다고 예.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뭐 국가 지원 사업도 있고 그래서 지원되기도 하고 공사의 특성상 예. 이 제주도 시설공사의 특성상 예. 학교 특성상 예. 이게 그 지원되는 원인도 되긴 예. 합니다만은 우리 저희도 제주도의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예. 제시했지만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덧붙이면은 우리가 이 교육복지를 실현할 때요. 교육복지가 실현되면은 가장 교육복지 실현의 목적은 보편적인 아이들이 아니고 소외받는 아이들, 소외받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탈락하는 아이들. 예. 예. 그리고 이 뭐 어떤 뭐 중증 장애를 안고 있고 예. 질병에 걸린 아이들. 그리고 그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예. 그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다 이 오프라인에서 밑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보듬어서 배려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교육복지 실현에서 가장 취약적으로 좀 남아있고 예.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이런 분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예. 이거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가장 그런 것이 빠지고 두 번째는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비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 비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고 뭐 우리가 지금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사회단체와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하면은 예.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다 돌아와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그 시설 환경 개선에 관한 함 이거는 제주도 교육청에서 이 비용 투자할 때 상당한 고민과 이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예. 우리 실장님. 예. 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교육복지는 이제 교육이 공공성 이제 강화라는 이제 측면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지만은 이제 그 중에는 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 대한 이제 지원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이제 고맙겠습니다. 예. 그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교육 예산은 그래도 증가한다. 이런 도민들의 비판도 그렇죠. 있어요. 우리 정책위원님은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 우리 교육 예산은 그 우리가 국가에서 그 학생들에게 최고급 그 시설과 가장 안락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무한으로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연구 결과를 보면 건물 높이가 천장 높이가 3m와 그다음에 3.5m에서 학습을 한 6년 시켜봤더니 나중에 창의성이 한 30% 이상 발달을 한답니다. 그만큼 그 예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에다가 절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을 감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학생 수가 줄면 그 학생마다의 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바람직한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짤막하게 1분 이내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우리 제주교육 예산에서 이렇게 소상하게 도민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준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이 지난 7월 1일 취임해서 가지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이렇게 공언하셨습니다. 이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그다음에 무상교복을 이제 토대로 해서 교육복지를 더 확충을 하고 아이들과 이제 학부모들에게 모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복지 특별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 예산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행복한 아이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제 예산 편성에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책위원님. 예. 예. 여전히 그 권위주의 시대를 못 벗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못 참여하고 있고 교육 관료들 그들만의 그냥 예산 편성 집행 여전합니다. 그리고 선거용으로 IB 학교 또 다른 귀족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작년도에 조직 개편을 받습니다마는 본청에 92명 직원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일반 학교의 직원들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다음에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조직 개편을 할 때 부대 조건으로 달았었던 보건교사가 지금 초등은 40%만 있고요. 중학교는 60%만 보건교사가 있는데 부대 조건으로 그거를 몇 개 항목을 달아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의회를 무시하고 있고요. 아주 제왕적인 교육청이고 형편없습니다. 예, 예.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짧게 마무리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98%가 국민이 세금입니다. 예. 이 세금을 잘 못 쓰는 거는 그 기관의 존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상습적인 이열이나 불용의 처리는 이건 국민한테 도민한테 죄를 지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거로 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입니다. 미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가 지금까지 아주 소홀했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살아갈 우리 아이들 교실 환경을 아까 우리 정 시장님 말씀대로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도록 예. 예산을 집중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조 2,800억 원의 교육 예산. 우리 도민의 세금입니다.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쓰여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